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비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뭐 더 이상 변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할 만한 소식이 최근에 들어왔죠. 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틈틈이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거를 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주저리 그만하고요. 앤서니 데이비스와 돈치치에 대한 트레이드 얘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NBA 역사상 가장 미친 일, 네, 뭐 많은 평가입니다.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해외에도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이거 처음에 올라왔을 때 모두가 이거 해킹 아니냐 이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저도 SNS에 올라온 거 보고 누가 또 장난쳤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샴즈 계정명부터 확인해보고요. 뭐 샴즈 카나리아 아니고 샴즈 까나리아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일제히 다 컨펌을 하면서 확정이 됐었는데요. 돈치치와 AD가 트레이드 됐습니다. 정말 네, 너무나 뜬금포고요. NBA 역사상 유례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일이지 이걸 예상했다 하시면은 사실 이거 예상하시는 것보다 뭐 다른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나 로또 번호를 예상해서 맞추시는 게 더 나을 만한 그런 확률의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뒷이야기도 사실 무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고 일단 딜 해석부터 할게요. 먼저 댈러스 AD 영입했죠. 그리고 댈러스가 받아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첨부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돈치치를 트레이드 했기 때문에 모든 지금 매체에서 다 댈러스 저 트레이드 평점 F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저는 댈러스가 가려운 부분을 좀 긁긴 긁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막시 클레버 사실 픽 안 붙이면은 뭐 내보낼 수 없는 계약인데 클레버 계약 처리했죠. 그 다음에 후드 시피노랑 그러니까 레이커스랑 댈러스가 트레이드를 했는데 샐러리는 원래 이제 대등하게 맞춰서 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댈러스가 받아오는 거에서 후드 시피노 계약을 유타 쪽으로 덤프하면서 사치세 줄였습니다. 2라운드 픽을 2장 지출한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AD도 트레이드 키커라는 이제 트레이드 될 때 자신의 샐러리를 15%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사치세도 또 추가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가 나간 자리 지난 시즌 파이널에 사실 공신 중 한 명이었고 이번 시즌 LA 클리퍼스가 레너드 없을 때도 정말 잘 나갔던 또 그런 공신 중에 한 명이 저 대존주거든요. 그 대존주가 나간 자리를 맥스 크리스티로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존주 빈자리 채웠고요. 레이커스의 비보 1라운드 픽 한 장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써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돈치치급 슈퍼스타가 움직이면은 뭐 선수 이렇게 유망주를 포함한 샐러리 필러 3-4명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4장 1라운드 픽 수학 권리 3장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붙어가지고 쭈루루 붙어야 되는데 아니 저 왼쪽 상단의 이미지만 봐도 돈치치 내보내고 저만 받아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커버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 받아온 거고요. 유타는 샐러리 먹어주고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갔네요. 어제 이 소식이 대부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뭐 해석들을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 해석들과 결이 같은 얘기들은 조금 스킵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면 저는 돈치치를 내주고 받아온 팀의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메인 코어가 AD가 맞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AD의 내구성이나 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AD를 믿을 수 있느냐가 사실 문제지 댈러스가 문제로 지적되는 거 뭐 클레버 계약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 대존주 공백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거를 생각보다 다 한 번에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존주 공백을 4년짜리 저렴한 계약으로 묶여있는 맥스 크리스티 계약으로 메꿨고 사치세도 내렸고 비보 1라운드 픽도 한 장 받아오긴 했어요. 그리고 막시 클레버 처리했으니까 생각보다는 댈러스가 가려운 곳을 다 긁긴 했던 그런 트레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F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C나 D?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F 이거는 뭐 돈치치의 충격으로 인한 낙제점을 준 것도 있지만 AD를 사실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AD를 완벽하게 믿는다라는 분들은 생각보다 완전하게 다 받아와서 우리 팀 밸런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제가 레이커스 위주로 유튜브 하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AD의 건강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D의 뭐 적극성이나 슈팅을 장착한다 뭐 투빅한다 사실 이런 말들을 저는 이제 정말 진리일 만큼 믿고 그걸로 유튜브 하고 그걸로 욕도 먹어보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AD의 내구성이나 뭐 4번 시켜주면은 뭐 이렇게 또 슈팅도 장착해서 조화롭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저는 뭐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돈치치 내주고 받은 거로는 적은 게 맞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돈치치급 스타를 띄웠을 때는 보통 다른 팀에 있는 모든 걸 받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도 남았고 1라운드 픽 수업 권리 남았고 2라운드 픽도 남았고 리브스 계약도 남았고 레이커스한테 돈치치 내주면서 받아올 거였으면은 받아올 게 아직도 천지였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아오지 않은 거는 AD를 정말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어떤 협상 수완에서의 아쉬움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뭐 전 세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면면은 살펴볼게요. 후드 시피노는 빼고요. 루카 돈치치 이번 시즌 35.7분에 28.1점에 8.3 리바운드 7.8개 어시스트 2스틸 0.4블락 3.4 턴오버 야투 46.4% 3점 35.4% 자유투 76.7%인데 이 선수는 커리어 평균이 28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가 넘어갑니다. 지난 시즌에는 33.9득점인가 있었죠. 그래서 33.9득점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넘게 하면서 요키치와 함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탯을 기록하는 걸로 유명한 돈치치입니다. 그 다음 AD 이번 시즌 34.3분을 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좀 기록을 적다 놀랬는데 시즌 초반에 AD가 버닝했을 때 뭐 MVP 후보로도 꼽히면서 득점 선두였거든요. 그때 평득이 30 몇 점이었던 걸로 아는데 25.7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 10경기 이후에는 거의 지금 평득이 20점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침이 좀 길었네요. 25.7점에 11.9 리바운드 3.4 어시스트 1.3 스틸 2.1블락 늘 저 스틸 블락 턴오버 수치의 비율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야투 52.8% 3점이 근데 29.8% 뭐 3점은 거의 봉인했죠. 2.2개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유투도 80% 아래에 이번 시즌도 임팩트 있는 자유투 실패를 좀 여러 번 기록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정말 상한가를 치고 있었던 게 맥스 크리스티인데 25.1분을 뛰면서 8.5점에 뭐 다른 스탯들은 소소합니다만 이 선수가 이제 플레잉 타임을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레이커스 주전이었죠. 야투 44.4%에 3점 36.8%. 근데 맥스 크리스티 경우는 시즌 초반 10경기를 반대로 너무도 부진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아직 이제 평균치를 못 찾아가고 있는 거지.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반등한 이후의 기록만 보면은 3점이 거의 40% 될 거예요. 다른 스탯들도 높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은근히 득점 스킬도 있고 자유투 성공률에서 보시다시피 슈팅에서의 업사이드가 더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잘 키우면은 3점 40% 기록하는 선수로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루카 돈치치는 많이 설명할 게 없죠. 5연속 퍼스트 팀입니다. 리그에서 흔히 5연속 퍼스트 팀을 기록하려면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요키치 그리고 뭐 옛날로 치면은 뭐 소위 말해 르브론 듀란트 커리 이런 선수들이 퍼스트 팀 늘 맡아서 차지하던 선수죠. 이 정도 돼야지 저 5연속 퍼스트 팀 기록이 나오는 거고요. 지난 시즌은 MVP 3위였습니다. AD는 17-18 시즌에 뉴올리언스에서 MVP 3위, DPOY 3위를 동시에 기록하면서 MVP 플러스 DPOY를 수상할 수 있는 제목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 이거는 야니스가 먼저 했고 AD는 점점 여기서 좀 멀어졌죠. 그리고 19-20 시즌 우승 시즌에 퍼스트 팀 차지했고 DPOY 2위를 수상했으나 이후에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을 대표로 해서 각종 부상에 시달리면서 조금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는 게 당연한 나이예요. 팀에 너무 이제 늙은 르브론이 너무 완만하게 기량이 내려가고 있어서 잘 유지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AD도 이번 시즌이나 지난 시즌 보면 몸은 이제 많이 굼떠졌죠. 신체적으로 정점은 많이 좀 꺾였습니다. 맥스 크리스티는 최근 완전히 브레이크 아웃 하면서 넥스트 KCP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 각각을 조금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루카 돈치치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고 사실상 니콜라 요키치와 함께 뭐 NBA에서 탑2급으로 꼽힐 수 있는 오펜시브 엔진이죠. 다만 이제 요키치와 차이점을 좀 꼽자면 요키치는 수비에서도 뭐 작년에는 킥볼을 활용하는 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면서 수비 리바운드 산수에 있어서는 또 수비적으로 높은 공헌도를 갖는다라는 평가를 받죠. 이런 식으로 수비에서도 나름의 어떻게 생존 방식을 찾은 요키치와도 다르게 지금도 돈치치는 사실 뭐 스위치를 하기도 그렇고 파이트스로 하기엔 덩치가 너무 크고요. 수비적으로는 부족함도 있고 어떻게 써야 되나 수비 스킴에서 애매함도 있어요. 그냥 팀에서 최대한 감춰주는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컨디셔닝 문제 그리고 또 분노 조절 문제 데빈 부커와 함께 가장 이제 심판에게 많이 짜증내고 항의하면서 백코트 안 한 선수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뭐 체중 문제 그냥 겉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적은 되는데 근데 사실 체중 이슈로 인해서 뭔가 이제 기량이 부진했던 시즌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사실 않았어요. 뭐 자이언 윌리엄슨처럼 이제 못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출전 경기 수를 보면 72경기, 61경기 근데 이 시즌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 66경기, 65경기, 66경기, 70경기에 이번 시즌은 조금 이제 부상을 당해서 빠지고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레이오프 한 해를 통으로 거르거나 날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다 빠진 거라고 카운팅하기에도 최근에는 애매한 게 최근에는 뭐 원정 백투백이나 시즌 막바지 이럴 때는 스타들의 관리를 거의 해주죠. 그래서 좀 혹사당한다라는 논란이 있는 선수들조차도 한 70경기에서 75경기 정도 소화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돈치치의 평균 관리 수는 좀 이제 거의 웬만하면 다 나오는 선수들에 비해 한 5경기에서 10경기 정도 시즌에서 빠지는구나. 뭐 이 정도 출석률로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왼쪽에 보시지만 이번 시즌 포함 2시즌
아직도 40밀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원 소속팀이 아니라서 풀버드 맥스 금액으로 바로 재계약을 못하죠. 그래서 저기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229밀짜리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연 40밀짜리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맥스가 안 되는 거라 제 개인적으로는 돈치치급 클래스면은 예전에 르브론이나 듀란트가 하던 것처럼 1+1으로 계약하면서 뭐 이렇게 버드 권한 채울 때까지 늘려가는 이런 식의 계약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그만큼 자신이 있는 선수이니까요. 그래서 다짜고짜 저 계약의 맥스 연장 계약을 맺을지 레이커스에서의 시즌을 기준으로 3시즌을 채운 다음에 풀버드 맥스 연장 계약을 5년짜리를 맺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밀, 46밀 두 시즌은 그 정도 금액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거 옵트아웃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인데요. AD는 여전히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제외하면은 가장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빅맨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스위치해서 막을 수 있는 수비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꾸준한 컨디셔닝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초에는 뭐 득점왕급 포스를 뽐내다가 뭐 33득점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또 25.7점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20득점대를 꾸준히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뉴올리언스 시절에는 늘 그냥 평균 25득점 이상은 가볍게 찍는 선수였고 레이커스에 온 첫 해조차도 그 4번으로 뛰면서 어떤 부분을 좀 양보하더라도 26점 이상의 득점을 기록했는데 우승 시즌 이후에는 공격력은 물론이고 수비력도 조금 기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D가 임팩트 있는 수비 경기를 여전히 할 수 있고 여전히 디펜시브 T급 수비수인 건 맞는데 DPOY 이런 수상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시즌을 제외하면 근접했던 시즌이 사실 없어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저런 컨디셔닝 문제가 워낙 잔부상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우승 시즌에 아킬레스 건염 부상으로 이후 두 시즌 신음한 걸 제외하면은 그래도 커리어 내내 아까 돈치치와 마찬가지로 잔부상으로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뛰었고 플레이오프 자체를 통으로 거르게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완전히 이제 그 부상을 좀 털고 76경기에 출장하면서 올 NBA 팀에도 들어갔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상을 입는 동안 좀 이제 기량이 완만하게 하락해서 최근 5시즌간 평균 득점이 21.8점, 23.2점, 25.9점, 24.7점, 25.7점으로 예전에 뉴올리언스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3점은 아예 봉인해버리면서 사실상 이제 1옵션으로서의 확실한 컨버전에는 거의 좀 실패한 그런 셈이 좀 되고 있죠. 레이커스가 우승하고 AD가 뭐 이제 차기 NBA의 뭐 황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벌써 거의 5년 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기량을 더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BA 역사상 가장 미친 일 중 하나라고 그 지목받는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돈치치급이 사실 시즌 중에 언해피 없이 이렇게 갑자기 트레이드 되는 경우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치 산정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도 나이 등을 감안해서 비슷한 저렇게 한창대 슈퍼스타가 트레이드 됐던 거는 아무래도 뉴올리언스 시절에 앤서니 데이비스의 레이커스행 트레이드거든요. 그때 사실 시즌 중간에 그 AD가 언해피를 띄우고 레이커스 보내달라고 했을 때 뉴올리언스가 트레이드 협상에서 사실상 르브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시즌 후에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시즌 후에는 잉그램, 론조볼, 조시아트에다가 1라운드 픽, 그때 이제 해당 드래프트에 전체 4픽이 걸린 1라운드 픽이 있었어요. 그거 한 장과 미래 비보 1라운드 픽 2장 그리고 1라운드 픽 수학 권리 한 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당시 레이커스 픽이 4픽에 걸려주다 보니까 저랬던 거지 사실상 레이커스 로스터에 르브론, 쿠즈마 둘 남고 AD가 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선수와 거의 픽을 다 털어갔었어요. 이후에 뭐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도 뭐 봤을 때 그냥 모든 1라운드 픽 가진 거 그리고 모든 유망주를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죠. 최근에 뭐 노장 케빈 듀란트가 1라운드 픽 4장, 1라운드 픽 수학 권리 한 장에 미칼 브리지스, 캠 존슨 그리고 크라우더가 다 넘어갔었는데 이때도 사실 조금 이제 그 피닉스의 트레이드는 좀 지나쳤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뭐 대등한 관점에 놓고서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AD가 다음 시즌부터 연 60밀짜리 3년 계약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93년생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 돈치치 자체를 왜 팔았냐는 뒤에서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될 아예 문제고 딜 자체도 사실 이해는 좀 안 가긴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커 쪽에 뭐가 남아있었잖아요. 93년생이라 이제 기량이 내려갈 일만 남은 연 60밀짜리 계약이 3시즌이 앞으로 더 남아있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이건 사실 나중에 마지막 한두 시즌 정도는 악성 계약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선수를 지금 받아오는데 돈치치를 내주면서 1라운드 픽 한 장 받아왔다.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사실 워낙 이제 이게 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기 보니까 여러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이 진행된 경위를 샴즈 그리고 마크 스테인 기자만 참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하는 게 워즈 샴즈인데 이제 워즈 기자가 은퇴를 하셨죠. 제가 NBA 유튜브 또 드문드문 하는 동안 사실 이제 NBA에서 선수급으로 치면은 거의 뭐 마이클 조던급이 은퇴를 한 셈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샴즈 기자가 그래서 ESPN으로 옮기면서 뭐 독보적인 원탑 기자가 됐고요. 마크 스테인 기자는 원래도 뭐 이제 네임밸류 기자 중 한 명입니다만 특히나 댈러스 관련해서는 거의 1티어로 꼽히죠. 그래서 이 두 기자의 내용만 조금 참조를 하면 르브론, 돈치치, AD, 어빙 등 모두 트레이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레이드 발표 이후에 알게 된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들에게도 사실 트레이드 언지를 미리 안 주고 딜 다 완료해놓고 알려준 수준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진행되는 건. 그러니까 합의 다 해놓고 발표 직전에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샴즈의 그때 트윗을 통해서 이제 브레이킹하면서 터졌는데 그거 나뜨기 직전에 뭐 돈치치나 AD 당사자들한테는 얘기는 좀 그때서야 이제 너 트레이드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너를 트레이드 하려고 해. 뭐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완료하고 너네 트레이드 될 거야. 이제 곧 발표 뜬다 이렇게 한 거고요. 르브론이나 어빙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샴즈 브레이킹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단주와 경영진 그룹 GM들 간에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GM들끼리 얘기를 한 거고 GM들은 구단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컨펌을 받는 거고요. GM들이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발표 전에 레이커스 쪽에서는 코칭 스텝에 발표 직전에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알려줘서 뭐 레이커스 구단주 GM 코칭 스텝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코칭 스텝이어도 야 돈치치를 내가 지도해볼 기회를 갖는다고 뭐 이런 생각하면 신나죠. 이거는 그래서 뭐 조금 씁쓸하게 AD 입장에서 씁쓸할 수 있지만 현실인 것 같고 돈치치를 준다고 뭐 압도적 감사 이렇게 하면서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는 댈러스 단장 니코 해리슨의 주도로 레이커스 GM인 라펠링카 단장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간에 굉장히 이제 작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스도 없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관건은 그러니까 돈치치를 내보내겠다 이것까지와 또 이제 돈치치로 그럼 어떻게 누굴 받아올 거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돈치치를 왜 내보내려고 했냐는 뒤에서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대상이 갈매기였다로 지금 거의 이제 니코 해리슨 단장 본인 피셜로 레이커스와만 협상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매기를 정말 이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돈치치 시대에서 뭐 사치세나 에이프런에 갇혀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 좀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까 사치세 절감하는 무브에서도 조금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치치에게 추가 슈퍼맥스 계약을 제시하기 전에 지금 처리를 한 거예요. 조용하게. 이거는 결국 돈치치를 왜 내보내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갈게요. 모두가 혼란에 빠진 댈러스가 왜 돈치치를 내보낸 것인가, 뭐 약점을 잡고 있다, 총 들고 협박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미팅 중에 돈치치가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아왔냐를 떠나서 이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니코 해리슨 GM은 수비가 우승을 만들어준다고 믿고 디펜시브 마인드셋의 올 NBA급 플레이어가 있는 것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뭐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디펜시브 마인드셋을 가진 올 NBA급 선수가 뭐 야니스, AD 그리고 테이텀, 뭐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레너드 뭐 이런 느낌인데 레너드는 사실 이제 돈치치보다도 잘 못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제외한다 치고 쿤보, AD, 테이텀 사실 모두 다 예전보다는 한창 수비 빡세게 할 때보다는 수비를 좀 많이 내려놨다라고 지적을 좀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정규 시즌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거는 표면적인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런 얘기는 그리고 GM보다는 감독이 하면은 좀 이렇게 납득이 가죠. 왜냐면은 농구 감독은 농구 전술을 뭐 전공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농구 전술을 이제 자기가 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실 GM은 농구 전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디펜시브 마인드셋에 뭐 이런 스타를 추가하는 게 우리가 우승하는데 뭐 그런 식견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돈치치급 스타를 트레이드한 당위성으로 설명하기에 저거는 감독이나 코칭 스텝 레벨에서 해야 되는 얘기지 프런트 오피스 입장에서 해야 되는 얘기로는 조금 이제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원래 농구인도 사실 아니었고요. 그래서 돈치치급 트레이드에는 결국 구단주 레벨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뭐 GM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서 트레이드 하고 싶다고 해도 구단주가 야 돈치치를 왜 팔아 막 이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단주도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거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슈퍼맥스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D가 다음 시즌부터 3년간 연 60일짜리 계약에 뭐 슈퍼맥스 계약인데 AD는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건강 이슈도 있는 선수가 연 60일짜리 계약을 3년짜리를 들고 오는 건 오케이인데 돈치치에게 슈퍼맥스 주고 싶지 않았다? 사실 이거는 슈퍼맥스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치치에게 줄 슈퍼맥스를 지금 AD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퍼맥스 자체에 대한 뭐 옹호나 비판이라기보다 그냥 돈치치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돈치치의 뭐 체중 문제든 뭐 불같은 성격 문제든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던 간에 어쨌든 돈치치가 댈러스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프론트 오피스나 구단 경영진에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슈퍼스타를 보유했을 때 앞으로 이제 선수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뭐 계약 규모나 아니면은 또 선수가 막 이제 팀 성적이 안 나오면 언해피해서 누구 영입해달라 뭐 트레이드 할 수 있다 막 이러면 이제 슈퍼스타에게 질질 끌려가는 게 최근 NBA 팀들의 여러 가지 이제 풍토 중 하나였는데 그런 거를 겪기 싫지 않았나 하는, 그러니까 돈치치의 최근 그런 페이스를 보면은 나중에 저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조금 짐작을 하고 여기서 끊어내자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뭐 저도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느낌에 가깝지 슈퍼맥스 안 주고 싶다기에는 AD의 계약 규모가 좀 이제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댈러스가 보유한 선수들 보면 카이리 어빙이나 뭐 클레이 탐슨이나 AD나 사실 그 댈러스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셋이 지금 또 모여 있는데 이 선수들 보면 뭐 자신의 그룹이나 뭐 친한 선수들 뭐 코칭 스텝 프론트 오피스에 막 자기 사람들 다 꽂아놓고 막 팀 자체를 자기에게 딱 맞춰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농구는 잘하는데 소위 말해 뭐 릅듀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야니스도 그렇고요. 뭐 좀 팀을 좌지우지하려는 느낌의 선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저 세 선수들이 머리가 좀 작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두인 거 말고요. 뭐 소위 저희가 말해서 야 얘 키워줬더니 머리가 너무 컸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머리가 크다 있지 않습니까? 대두 소두의 개념이 아니고 머리가 좀 작은 류의 선수들의 느낌이 저 셋인데 이게 프론트 오피스나 구단주 그룹을 넘어서는 스타 파워를 갖는 선수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저는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가 결국 지금 모아놓은 선수들을 보면요. 구단주, GM 모두 댈러스에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돈치치는 이미 뭐 암암리에 칼라일 감독을 날려버렸던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칼라일이 사실 어떤 감독입니까? 노비츠키 시대에 우승을 거머쥐고 그 댈러스 프랜차이즈에서 우승을 경험한 감독인데 그 감독이 지금 이제 날아가서 인디애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치치라는 슈퍼스타와 그의 그룹에게 그렇게까지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가 뭐 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근데 각 팀의 뭐 전력 보강 뭐 이런 건 앞으로 소스로 수없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현재 로스터를 좀 점검해 볼게요. 트레이드 이후 레이커스의 로스터 상황부터 보면요. AD 있을 때도 빅맨 추가 영입을 계속 고려했던 팀이니까 뭐 현 로스터는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라인업을 보면 뭐 빈센트,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 헤이즈, 리브스, 레디시, 크넥트, 반더빌트, 도리안 필리 스미스, 쉐이크 밀튼, 브로니 제임스, 마키프 모리스, 클레버, 우드 뭐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줄 선수들은 뭐 거의 안 나오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레이커스도 돈치치급을 영입하는데 결국에는 내준 선수는 지금 AD 빼면 크리스티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트레이드 하면은 막 주전급 선수 4-5명이 막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밸런스는 물론 이제 로스터 정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팀이 크게 흔들리거나 밸런스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리그 탑급 오펜시브 엔진을 영입을 했고 그 원조격인 뭐 르브론도 있으니 나머지 선수들을 뭐 비교적 공격에서 비교적 수동적이더라도 수비 에너지 허슬 이런 게 좋은 선수들로 뭐 가득가득 채우겠죠. 돈치치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력하게 트레이드해야 될 대상은 빈센트 리브스 중에 한 명, 그리고 빈센트 리브스 중 한 명과 또 이제 막시 클레버의 계약은 포함은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는데 클레버가 11밀짜리 돼요. 그러니까 클레버의 11밀짜리 샐러리로 다른 선수를 구해오고 오스틴 리브스와 빈센트 중에 한 명으로 뭐 트레이드 해오고 이래서 저는 트레이드가 2건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트레이드할 수 있는 에셋이 사실 좀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제는 픽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레이커스가 픽을 아끼는 명분이 야 르브론 은퇴하고 AD 저렇게 막 골골대다가 나중에 막 27년 1라픽 이런 거 막 전체 1픽 걸리고 이럴 수 있는데 29년 1라픽 이런 거 전체 1픽 걸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이제는 르갈 시대 이후의 스타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픽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31년 1라픽 트레이드가 가능하고 26년, 28년, 30년 1라픽 섭 권리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브스, 크넥트 1라픽 한 장에 1라운드 픽 섭 권리 3장이면은 사실 리브스나 크넥트의 계약 규모, 그러니까 크넥트는 이번 시즌 루키 계약이기 때문에 팀이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이제 최대 9년까지도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루키 계약이 그래서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브스는 뭐 10밀대로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리그에서 가장 값어치 높은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패키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샐러리 규모가 작아서 저 정도급 선수를 이제 영입하려면은 하치무라 샐러리를 붙이거나 뭐 이래야 될 수는 있을 거고요. 어제 플레이오프에서 레이커스가 뉴욕을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서는 어제 레이커스가 뉴욕을 잘 상대했듯이 스몰 라인업의
비중을 높여서 사실 빅 라인업을 공략하는 거는 워낙 뭐 플레이오프에서는 많이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빅맨 쪽에 엄청난 투자를 사실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이제 클레버로 그냥 빅맨 픽 붙여서 빅맨 구해오는 게 되면은 빈센트 리브스 크넥트 다 유지하고 그대로 끝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레이커스의 로스터 구성의 방향성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한 팀이 있어요. 크리스 폴과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이었죠. 그러니까 르브론이 크리스 폴 느낌으로 가고 돈치치가 제임스 하든 느낌으로 가면서, 물론 그 둘의 밸런스와는 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랬을 때 휴스턴의 구성이 어땠냐면 옆에 3&D 유형의 슈터들 쫙 깔아놓고 카펠라 한 명 센터 딱 세우고 이렇게 농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르브론 아니면 하든 그리고 돈치치 이런 선수들의 농구를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하죠. 하나의 태양을 다른 위성들이 도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도는.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듀얼로서 좀 듀얼 태양을 놨던 게 그때 휴스턴의 크리스 폴, 제임스 하든이었는데 뭐 그런 체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댈러스도 뭐 어빙, 돈치치라는 뭐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했고요. 레이커스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뭐 영상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댈러스의 트레이드 이후 로스터를 보면은 댈러스도 마찬가지로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라인업을 꾸려보면 어빙, 탐슨, 워싱턴, 갈매기, 라이블리, 그리고 디니디, 그라임즈, 맥스 크리스티, 나지 마샬, 게포드, 하디, 엑섬, 에드워즈, 오맥스, 파웰 이렇게인데 AD는 뭐 여전히 4번을 추구할 거고요. 라이블리가 워낙 유리몸이라 AD, 라이블리, 게포드는 여전히 모두 이제 보유하려고 좀 하겠죠. 1, 2, 3번 수비를 크리스티, 워싱턴에게 사실 온전히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핸들러지만 추가 윙 디펜더가 사실 플레이오프 가서 스몰 라인업 비중이 높아지면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뭐 이거는 좀 어떻게 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빙을 제외하면 지금 뭐 이제 가장 지적받는 게 핸들러 문제죠. 돈치치라는 엄청난 볼륨을 갖는 핸들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디니디, 그라임즈, 하디 이런 선수들은 사실 공격 조립하는 핸들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핸들러 영입은 뭐 필수로 하지 않을까 많은 댈러스 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피닉스에 있는 타이어스 존스, 몬테 모리스 이런 느낌의 선수가 어빙 백업으로 이제 들어와서 좀 있는 게 딱으로 보이는데 어빙 쉴 때 AD가 이제 핸들러는 아니니까 핸들러로서 AD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어빙도 엄밀히 말하면 게임 조립에 특화된 유형은 아니고 클레이 탐슨은 이제는 거의 볼 만져서 드리블 치면은 조금 불안해진 급의 선수죠. 디니디, 그라임즈, 하디 여기는 뭐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나 코트 밸런스는 괜찮아 보이는데 롤 밸런스적으로는 추가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정리가 댈러스 쪽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프론트 코트에서 AD를 4번으로 풀타임으로 돌릴 수 있는 팀 구성을 해낸 거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4번 AD면 예전에 우승 시즌처럼 일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제가 맨날 유동적이라서 사실 또 언제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는 건 이제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